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보통 영상을 저녁에 촬영을 하는데 오늘은 굉장히 아침에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잠긴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 혹시나 그렇게 들린다면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어제 미국 증시가 크게 급락을 했어요. 물론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크게 놀라울 일도 아니지만 어제의 낙폭은 조금 더 강했었다, 그런 판단이 들었었고, 아마도 이런 부분이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기술주에서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제 새벽에 종료된 미국 증시 흐름을 살펴보면 지금 보시면 S&P 500에 1.9% 급락이 나왔고, 또 나스닥은 무려 2.7%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1.3% 급락이 나오면서 지금 한 주 동안의 흐름을 보세요. 단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S&P 500. 자, 그리고 월봉을 한번 살펴보면 나스닥으로 볼게요. 자, 이번 1월달에만 나스닥의 하락률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까지 11.99%, 거의 12%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3월달이었죠. 2020년 3월달. 이 당시에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이 되었었고 그때 나스닥이 종가 기준으로 10%의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만 봤을 때는 20년 3월달 이 당시보다 더 많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한 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 시장이 단독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항상 국내 시장과 연동성을 보여주는 만큼 국내 시장 성장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보면, 자, 코스피 차트를 볼게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지난 20년 3월달 이 당시에 종가 기준으로 11%의 급락이 났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4.8%의 급락이 그치고 있지만 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은 주가의 방향성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1분기 말이 될수록 안정화를 찾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굳이 무리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지난 15년도 당시에는 금리를 인상한 뒤에 그때 비로소 지수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간은 그때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과거만큼의 하락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 하락폭이 빠르게 마무리되어서 다시 주가가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계산을 하되 장기적인 플랜 하에서는 금리 인상은 경기 악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장기적인 주가 하락을 보여주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서두가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한 주 동안 기관과 외국인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1월 17일부터 1월 22일까지 이번 한 주 동안이고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첫 번째로 메리츠 화재. 지금 뜬금없이 메리츠 화재가 올라와 있는데, 자,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게 지금 월봉이니까 일봉으로 바꾸고, 자, 이렇게 메리츠 화재 주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이 이번 달 들어서 정말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왜 외국인들이 매수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감이 조금 잡히실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금리 인상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금융주들, 특히 은행주하고 보험주,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메리츠 화재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추가적인 이슈가 있었죠. 자, 메리츠 금융지주에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동시에 진행하겠다,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좋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었고 외국인들이 크게 매수세를 보여주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참조로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더라도 1월 달에 정말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제가 이 종목이 배당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금융주는 고배당주라고 분류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연말쯤에 배당락이 끝나고 나서 주가가 한동안 빠지기 마련인데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감과 자사주 매입 그리고 자사주 소각까지 좋은 호재가 반영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크게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좋은 재료를 포함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발견한 시점이 비교적 고점이다, 그럴 때는 일단은 매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소 1월 달에 가파른 상승이 나왔었던 만큼 섣불리 매수하기는 좀 어려운 위치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셀트리온. 일단 셀트리온이 순매수 상위 종목 두 번째로 잡혔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월요일하고 수요일 이틀 동안의 강한 순매수가 그대로 잡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주가 흐름도 부진하고 그리고 분식 회계 이슈 그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크게 매력적인 위치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외국인의 수급을 보더라도 일단은 연속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나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가 LG 디스플레이. 자, LG 디스플레이가 1월 달에 조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월 달에 하락이 나왔다고 해도 종목 자체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시장상이 좋지 못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의 수급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재료 자체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디스플레이 재료를 몇 개 보여드리면 자, 기사가 많아서 한 번에 정리했는데 파주에 OLED 공장에 대규모 증설이 돌입했다는 이런 이슈도 있고 또 3년 만에 흑자를 눈앞에 두고 있다 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에 CES 2022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의 OLED 패널을 공급할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었던 만큼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협력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 점도 하나의 좋은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상황이 다시 좋아지게 된다면 충분히 상승 매력을 가지고 있는 업종과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잘 살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금융지주. 자, 지금 이 종목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 모두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금리 인상이라는 재료가 있는 만큼 거기에 따른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기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기관은 KT를 가장 많이 매수했어요. 금액 자체만 보더라도 4,400억 정말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었는데 자, 전반적으로 1월달을 보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상이 좋지 못할 때는 대체적으로 경기 방어주들이 있죠. 통신이라든지 인프라 이쪽 관련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딱히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가가 또 크게 빠질 거라고 보여지지도 않는 만큼 경기 방어주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 기관의 큰 매수세가 한번 잡힌 적이 있죠. 이때가 1월 17일 월요일이었고 자, 그 이유가 KT하고 신한은행 이 두 기업의 4천억 규모 이상의 지분을 맞교환했다 라는 기사가 있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AI, 메타버스, NFT 등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는 이유가 있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지난 월요일이었죠. 이때 대규모로 잡혔기 때문에 KT가 순매수 1위 종목으로 잡혔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안타깝게도 인버스를 많이 매수했네요. 그렇지만 인버스는 지나가도록 하고 두 번째로 삼성 SDI. 자, 삼성 SDI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대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 LG이노텍. 자, LG이노텍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최근에 코스피 지수의 흐름하고 역행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11월, 12월, 1월 모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LG이노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LG이노텍은 주가가 레벨업 중이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버스, 그리고 미래차, XR 헤드셋 등등 기존의 카메라 모듈이 핸드폰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스마트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적용이 될 수가 있고 그 성과가 공급망 확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장에 노출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LG이노텍뿐만 아니라 다양한 카메라 모듈 기업 있죠. 그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는 시장이 정말 좋지 못했기 때문에 낙폭이 조금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다시 시장 상황이 돌아섰을 때 그때는 빠르게 치고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할 때는 다소 몸을 사리되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그 악재 그게 해결이 될 때는 과감하게 성장성 있는 산업 쪽으로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한국항공우주. 자, 이 종목도 보시면 기관이 정말 집중적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연기금, 투신, 보험, 사모펀드 대부분의 주체들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흐름을 보시면 12월 달과 1월 달 모두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비슷한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1월달과 2월달에 주가의 가파른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국항공우주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위성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지만 지금의 상승을 이끄는 것은 방위사업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는 성장,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 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자, 일단 방위산업체는 원가 산정 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손실폭이 미미할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들쭉날쭉하게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방위산업체는 장기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가격으로 원자재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도 최소화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최근에 두 달 동안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봤고, 그리고 건설주 한번 볼게요. HDC. 자, 지금 현대산업개발의 주가를 보시면 정말 매일같이 급락하는 모습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건설주는 정책 관련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으니까 건설주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그런 의견을 제시해 드렸었죠. 자, 그런데 지금 현대산업개발뿐만 아니라 GS건설 조금만 확대해 볼까요? 그리고 현대건설, DLENC 모두 지난주에 큰 폭이 하락이 나왔는데 저는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시장 상황이 좋지 못했었고, 두 번째는 지금 현대산업개발이죠.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전반적으로 건설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을 주입시키고 있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DLENC를 보면 금요일날 DLENC에서 건설했던 서울의 어떤 한 건물이 흔들리면서 사람들이 크게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일단은 DLENC에서 문제가 없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렇지만 현대산업개발이 건설주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기 때문에 건물 자체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금요일날 큰 폭의 급락이 나왔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이런 게 전반적으로 건설주 쪽으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된 모습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당분간은 투자 심리 악화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주를 보유하실 분들이라면 지금 전반적으로 건설주를 둘러싼 상황, 그리고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기준과 원칙에 따라 대응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가 어제도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장중한테는 2817포인트까지 내려왔었는데 다음 주에는 2800포인트를 깨고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을 누르고 있는 악재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 전에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지금은 관망하는 시간을 가져볼 타이밍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